DC 인사이드에 중도정치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김문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이준석 지지자 이제 다 오는 뭐 요런 곳인데, 여기에 준천지 못 해먹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은요, 커버 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미친 사람아, 이 양반아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당은 지 혼자서 엑소더스 하다 못해 민주당으로 런치는 거냐, 아무리 커뮤가 지지해준다 해도 대선은 현실인데 현실에서 자료를 찾고 현실에서 움직여야지, 펜코에서 자료 찾고 페북에다 글 쓰면 지지율이 늘겠냐? 유세라도 대대적으로 하던가. 내가 준천지 해주는 동안 유세를 본 적도 없고 뭔 죄다 쭈글쭈글한 현수막만 죽어라 봤다. 어떻게 한다는 유세가 죄다 대학 가서 학식 먹는 거임? 대체 남는 시간 동안 뭐 하길래? 토론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학식도루, 토론도루, 커뮤도루 적당히 해야지. 비전이랑 공약으로 대중한테 현실에게 다가가라고요. 지지자들 진짜 속 타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단일화 안 할 거면서 그렇게 자린고비로 나가면 대체 뭘 믿고 내 표를 주고 지지해야 하는데, 그리고 국힘은 왜 안 때리는 건데? 원하는 국힘한테 더 많고 얻어올 표도 국힘이 더 많은데 입만 열면 이재명 지겹다 지겨워. 단일화 하던 말든 뭐 같아서 투표장 안 나가고 커뮤고 뉴스고 다 끊는다. 지지자들 마음 좀 생각을 하세요 제발. 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게 꽤나 화제가 됐네요. 이게 왜 이런 글이 올라왔냐, 여기서 보면 자료를 현실에서 자료를 찾고 현실에서 움직여야지, 펜코에서 자료 찾고 페북에다 글 쓰면 지지율이 늘겠냐? 이게 사건이 좀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 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들었냐? 이거 펜코에서 들었어. 이걸 펜코에서 본 거예요. 주변에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수정한 겁니다. 원래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 자랑하니. 근데 수정을 했어요. 웨이브파크거든요. 이재명이 시도해서 만들어진 건 웨이브파크고 거북섬은 이재명이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원래 어떻게 썼냐?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에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시흥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어쩌고 뭐 이렇게 딱 한 거야. 근데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라고 하는데 동탄 민심 지금 바닥입니다. 동탄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중앙정치만 맨날 신경 쓰고 동탄엔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다. 동탄 맘카페에서 이준석 민심 완전히 바닥이에요. 원래는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이 분노했을 거다 하면서 쭉 논거를 펼치죠. 근데 펜코에서 팩트 체크를 해. 그래서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안 했고 웨이브파크를 만들었다고 이재명이 말했어 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수정을 해. 근데 수정을 하고 나니 이게 논거가 안 맞아요. 뭔가가 안 맞아. 낙선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공표한 것, 이거는 빼박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게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들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바심이 나지. 그랬더니 또 펜코만 봐. 그랬더니 제가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매립했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이것도 골 때립니다. 거북섬의 핵심 시설이 웨이브파크이고 거북섬 내 상가 분양 시 웨이브파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영향을 주었고 그것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의 현황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발로 맞받아치는 것을 보니 거북섬의 현실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급한가 봅니다. 거북이 등껍질 쿠션 들고 나오실 때는 홍보하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는 쿠션이십니까? 하면서 사진을 딱 올립니다. 이것도 이제 펜코에 이재명이 거북섬을 홍보하고 싶어 한다.
거북이 등껍질 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봐라. 거북섬 홍보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펜코에 딱 올라온 거야. 근데 시흥시 마스코트가 거북입니다. 해로토로 투표하시흥. 시흥시 마스코트예요. 그냥. 그래서 시흥에 왔을 때 거북이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마스코트야. 거북이에요. 시흥을 상징하는. 그래서 거북섬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거 전후 관계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걸 보니까 또 우리 이수정 참을 수 없지. 파도가 심한 부산 기장에서 윈드서핑계 유치하려던 개발회사를 파도도 없는 서해안 시흥시에 끌어들이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거북섬을 개발해서 현재 공실률 87%, 개발에서도 투자자도 임차 상인도 폭망시켜버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이수정은 또 한술 더 떠서 사진을 올려. 거북선 사진은 왜 올린 거야 도대체? 거북섬! 거북섬! 시흥 거북섬! 아니 거북선은 도대체 왜 사진을 올린 거야? 이걸 같이 올렸더라고. 아니 도대체 이수정은 아는 게 뭔가? 도대체 이거 왜 올린 거냐고. 참.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쟤네들 보면. 우리 또 이준석 1타 강사 황희두. 보면 볼수록 대선 후보가 아니라 펜코 중독된 아저씨 같네. 펜코 그대로 긁어와서 이재명 후보 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니까 민주당에선 고발을 예고한 거다. 뒤늦게 후다닥 글 수정해놓고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후덜거리는데 저게 어떻게 대선 후보인가. 그냥 펜코 중독자지. 나이 40 먹고 대학생 학식 엄프라며 꾸역꾸역 젊은 척하는 모습도 참 보기 흉한데 심지어 최근엔 취업 고민하는 청년한테 이런 헛소리도 전했다. 대뜸 시도의원 출마하라면서 이게 상위 0.01% 스펙을 쌓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가 평소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펜코 좀 끊어요 아저씨. 자, 원래는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이렇게 했다가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로 바꿨습니다. 거기다가 펜코를 얼마나 보는가. 제가 과방위 위원이게 돼서 오해를 살까봐 어지간하면 언론에 대해 지적을 안 하는 편인데 2차 토론회에서 왜 제 넥타이색만 회색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능동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바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하면서 원래는 오렌지색인데 회색으로 바꿨다는 거야. MBC가. MBC가 이렇게 바꿨다고 글을 썼어요 또. 근데 MBC 썸네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MBC 썸네일은. 그러니까 펜코에 누군가가 장난을 쳤네? 이렇게? 그러더니 이걸 보고 하면서 또 글을 쓴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하고 펜코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펜코가 얘 자료실이야. 이걸 올리고 왜 이준석 이거 바꿨냐 펜코에 이런 글이 올라왔나 보지? 이걸 보고 그대로 또 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펜코가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펜뚜각시라는 꼭두각시에서 펜뚜각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펜코 좀 그만 봐. 자, 거북섬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요게 거북섬이에요.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흥 마스코트가 거북이어서 이렇게 거북섬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있어요. 1990년대 초 시하오 간척 사업. 이 간척 사업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원흉을 쫓아가면요. 시하오를 간척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시와 MTB,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1990년대 시하오 간척 사업. 그러니까 간척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박았잖아. 땅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었던 간척. 여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여기는 목적을 가지고 간척 사업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목적 없이 야 저기 메꾸면 땅 되잖아. 일단 맺고 이런 데들이 다 문제입니다. 목적 없이 땅부터 만들고 보면 그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간척 사업에. 그 돈을 들여서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뭘 하려다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북섬이에요. 그러니까 간석지를 만들어 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생긴 겁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시와 MTB 사업이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왜냐? 땅을 만들어 놨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만들어 놨으니 걷다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 안 하면
그 세금 낭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다가 C와 MTB 멀티 테크노밸리를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돼요. 2011년, 2013년 시흥시는 C와 MTB 내 해양관광 및 레저단지 개발을 위해 인공섬 개발 방안을 구체화했고 오늘날 거북섬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남경필 때예요. 이때가. 2017년 경기도 시흥시 수자원공사 간 거북섬 일원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메꿔놓고 뭐라도 하자 해서 박근혜 때 C와 MTB 해양관광 레저단지 이걸 한 거야. 저는 이걸 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라도 해야지. 했는데 이게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니까 뭐가 잘 될 리가 있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웨이브파크? 이건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갖고 오게 된 거냐? 원래 대원플러스 건설이 2016년 부산광역시에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뭔가 콩고물이 잘 안 떨어졌나 보지? 부산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거북섬은 만들어져 있는데 컨텐츠가 없어. 공실률도 높고 이게 될 리가 있나? 아무것도 없이 거북섬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 그래서 컨텐츠를 집어넣자 해서 시흥시랑 싸바싸바를 해. 지금 부산에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거 우리가 시흥에다 거북섬에다가 유치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북섬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올 리가 없지. 그래서 컨텐츠를 집어넣자고 해서 이 웨이브파크 여기를 땡겨와요.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착공을 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2020년 10월 8일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과 동시에 시설물은 시흥시에 기부 체납했어요. 웨이브파크가 20년간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설물은 이게 시흥시 거예요. 투자 받고 짓고 기부 체납을 딱 받고 20년간 운영권. 물론 이게 또 운영이 잘 안 돼서 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운영권을 좀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웨이브파크 이 재산은 시흥시 걸로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할 거를 다 했어. 엄청난 혜택을 주지도 않았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거 안 털었을까? 안 털었을까요? 털었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이미 저쪽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얘네들이 이재명 거북섬 게이트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이재명이 한 걸 안 털겠습니까? 이미 털었고 이거 경찰에서 다 수사했어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난 겁니다. 이재명이 뭔가를 했다? 다 가짜뉴스로 수사 들어갔었던 거야. 이거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시비 털고 가짜뉴스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었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굿모닝 충청에 팸코발 가짜뉴스 퍼뜨렸다가 역풍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연설과 전혀 다른 FM코리아에서 이재명 거북섬 사업 자랑함 게시물이 인기글로 올라왔고요.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그리고 이기인도 같은 논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했어. 팸코 글 하나만 보고. 그러나 한 팸코 유저가 팩트체크를 딱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랑한 건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였다.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알려야 된다고 또 글을 막 써요. 그래서 이준석이 부랴부랴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가 아니라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로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전체 논조 문맥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려서 수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또 기자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기사가 나버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해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팸코를 엄청 봐요. 이게 2023년도 건데 이게 술자리인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도 팸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도 보이죠. 팸코 계속 보고 있어요. 자기 나오는 거, 자기 나오는 글 팸코 계속 봅니다. 팸코를 끊질 못해요. 그리고 팸코뿐 아니라 이준석이 뭐 이재명의 팩트체크 뭐 이런 거 하니까 갑자기 긁혀가지고 팩트체크 아무데나 달지 말라 하면서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 있거든요. 그때 팸코 애들이 딱 보더니 이준석 지금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렸네? 하면서 팸코 애들이 웃어. 딴짓
하지 마라. 이때 김문석, 이준석, 오세훈 주재 토론회 참석, 빅텐트 가능성 왔는데 여기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팬코 애들이 나를 얼마나 찬양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애가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예? 국민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다른 사람들 국회 담 넘어서 전부 계엄 해제 참여했는데 보좌관이 넘어가자 했는데 시끄러 임마! 하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계엄 해제 반대한 거 아니냐? 그냥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 준비가 된 대답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하면서 또 깐족거리죠.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얘는 해야 돼.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라는 썰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걸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결과론적이죠. 결과론적입니다. 김용남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준석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 바깥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 카메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군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바깥에서는 가장 안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2차 계엄, 3차 계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다 본회의장 안에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하고 나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70명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네. 나는 밖에서 부당함에 항의하겠다? 결과론적인 거죠. 자,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혜민 의원 아시죠? 구글 출신 이혜민 의원. 이준석 후보 계산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는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당분간 아빠랑 소통하라고 전해줘요. 여의도 오지 말고 가족 중 한 명은 백업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집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짐을 싸두세요. 너무 이과적인 인간이다 이분.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딱딱딱 하지? 이 이과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약간 생각이 순서도 있죠. 순서도처럼 돼 있어. 계엄 당일날 집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야, 정말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이과적 마인드로 돌아가는구나. 제 수석 보좌관에게는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보좌관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 최대한 기동력 있게 저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밤 현명한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서 최악의 상황을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그랬기에 어제 이준석의 발언을 듣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170명 있다고 숫자가 차서 안 들어갔다는 말에 기가 찹니다. 해제 표결에 놓고도 2차, 3차 계엄 시도 때문에 의원들 본회의장을 지키며 그 밤을 지샜습니다. 보좌진들은 로텐도홀 그 찬 바닥에서 밤샜어요. 국회 밖에서는 그 찬 겨울밤에 시민들이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하는데 누구는 정치를 장난으로 하네요. 이공계 출신이라면서요. 계산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우 시원하다. 구글 출신 이혜민 의원입니다. 아우 시원해. 자,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죠. 저는 결국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한다. 개인적으로.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것인지 라고 물어보니 이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 안 합니다.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준석이지. 역시 절대로 단일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고. 자, 그러면서 또 역대 잘한 대통령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걸 했어요. 기자클럽 초청토론. 얘한테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과 달리 부패와 착복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부패와 착복이 없다고? 박정희가? 이건 펜코에서도 웃던데? 박정희는요. 전두환 노태우처럼
뽀찌를 뜯지 않았어요. 돈으로 받고 삥을 뜯고 이걸 안 했습니다. 왜냐? 이 나라가 다 내 건데 뺏어요. 그냥 말 안 들어? 뺏어. 영남대 정수장학회 그냥 뺐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모든 게 자기 거예요. 부패와 착복이 없었다? 헛소리죠. 장난 아니었어. 박정희 때는 오히려 그게 그 수위가 너무 노골적이었죠. 박정희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뺏어왔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 이 나라가 내 건데. 박근혜도요. 이 대한민국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근혜는 애국심이라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약간 왜곡된 애국심이지만 아버지가 만들어온 내 대한민국, 우리 집안의 거 이런 약간은 많이 왜곡된 애국심이지만 그래도 애국심이 존재해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아예 없죠. 김건희도 아예 없죠. 이준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냥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박정희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공주라고 생각했고 박정희를 지금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너무 안쓰럽죠. 예. 그런 겁니다. 산업화 경제발전 박정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경제개발계획 5주년 뭐 이런 5주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었죠. 계획 경제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그거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것. 보수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국토개발계획 5개년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장면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면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박정희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라도 해준 게 다행이지. 그거라도 해준 게 다행이야. 근데 윤석열이나 이명박 이런 애들은 노무현 해놓은 거 다 뒤집어 엎고 문재인 해놓은 거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박정희는 그래도 장면이 해놓은 거 그대로 이건 좋은 거네 라고 했으니까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 때 외환위기 2번 맞은 것도 팩트고요. 예, 알려지지 않아서 왜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뭐가 긁혔어 얘. 이재명 후보가 2013년도에 진짜 검사죠?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를 갑자기 아무 멘트 없이 툭 올립니다. 툭 올려요. 야, 얘 뭐 때문에 했는지 이걸 올렸어. 이재명 말 바꾸기 아니냐. 이거야. 이때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다 좋아했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준석 네가 이걸 올리는 게 너무 웃기지 않니? 이거 어떡하려고.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자기가 양두구육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든 인간이 아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진짜 검사죠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 글 올린 거를 갑자기 퍼다 날라가지고 멘트 없이 툭 올려. 아이고 진짜 얄팍하죠. 왜 이런 놈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런 놈이 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는지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광복회에서 이재명만 일본 감정기에도 국정은 한국 다른 후보 답변 없어. 김문수가 답변 없는 건 알겠어. 근데 이준석은 왜 답변이 없어? 일제 감정기에도 국정은 한국이다라는 말을 김문수가 못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이준석은 왜 이런 말조차도 못하냐고. 얘는 여기에도 붙고 싶고 저기에도 붙고 싶고 양손에 떡을 다 주고 놓기가 싫어. 진짜 한심합니다. 펜코만 보고 정치하다가 지금 골로 가게 생겼어요. 거북섬 건은요. 이거 빼박 낙선 목적으로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질러버렸거든.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지금 시흥 시민들이 얼마나 열받아 있는데 거북섬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펜코에서 글 하나 올라온 걸로 이거다! 이걸로 걸면은 긁히겠구나! 딱 올렸다가 펜코 애들이 그거 아니다. 팩트 체크해보니까 웨이브파크를 만든 거다. 웨이브파크 만들었다고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로 급 수정을 하고 이걸 수정을 하니까는 글 내용에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이상해지는 거야. 논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 공실률이 너무 높고 왜 공실률이 높겠어? 볼거리,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그럼 여기다가 컨텐츠를 뭐 넣을 거 없나?
부산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웨이브 파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업체 가서 꼬셔가지고 시흥시에다 놓자. 거북섬에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펜코 그만 봐. 이건 날라가야 됩니다. 진짜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정말로.